수학 2 페이지 105 6 함수의 최대와 최소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극소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일단 극대값하고 양끝값 중에서 최대인 것이 최대값이고요. 극소값하고 양끝값 중에서 최소인 것을 최소값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연속인 모든 구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2번 볼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4,2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극대극소와 양끝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할게요. 일단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3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하죠.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극대극소값 찾는 거죠. x가 마3일 때, x가 1일 때, 그럼 증간표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마3일 때, 1일 때. 증간표 그리지 않고 해도 괜찮아요. 양끝값하고, 그 다음에 f'x가 0인 값, 이 네 가지 비교해가지고요. 가장 크면 최대값, 가장 작으면 최소값이에요. 뭐 증간표랑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이너스 3.5쯤 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양수니까 증가를 하고, 마이너스, 0쯤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가 음수고, 그 다음 1.5쯤 대입한다. 그럼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x 대신에 마사, 양끝값 마사를 대입하면 10이고요.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에요. 원함수에다가, 원래 함수 fx에다가. 자, fx에다가 마3을 대입하면 17이고요.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5입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최대값, 그리고 얘가 최소라는 게 보이시죠? 극대극소이면서 최대 최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4번. 0하고 닫힌 구간 0,3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죠. 0에서 3까지 최소값이 1일 때 A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뭐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극대극소값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F' 함수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3x로 묶었을 때 x-2 그리고 0이 되는 값은 x가 0 또는 x가 2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떤 함수냐면요. 일단 프라임 함수가 이런 함수예요. 0,2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함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여기 0,2 사이에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이런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이런 극대값일 때는 어차피 지금 최소값이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극대값일 때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대값일 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0일 때 값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다 해볼게요. 극대 극소 그리고 양끝값 이미 양끝값 중에 하나가 극대값으로 사용됐으니까 0일 때랑 3일 때랑 2일 때 세 가지 다 해볼게요. 자, x 대신에 0을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뭐만 남습니까? a만 남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남습니까? 2를 대입하면 a-4가 남습니다. 3을 대입하면 27-27 a만 남습니다. 최소값이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a가 작을까요? a에서 4개 뺀 게 더 작을까요? 당연히 a에서 4개 뺀 게 더 작겠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인 1입니다. 그럼 a가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a보다는 a에서 4개를 더 뺀 게 더 작겠죠.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그죠? 자, 196번 한번 봅시다. 닫힌 구간 1,4라는 얘기죠. 최대값이 9, 최소값이 0입니다. 그러면 극대극소랑 양끝값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프라임 함수를 구할게요. 자, 얘를 뭐로 묶느냐? 4x의 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는 x가 남고 뒤에서는 마3이 남죠. 그러면 x가 0이거나 x가 3인 거. 그러면 최대, 최소, 극대, 극소 값을 다 비교를 해봅시다. 양끝 값하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값을 다 비교를 해볼 텐데요. 0, 0을 대입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0을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0을 대입하면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0하고 0이 제곱이에요.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도함수가 원함수가 4차 함수니까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요. 여기가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딱 닫고 이렇게 하나는 딱 닫고 뒤에서 3일 때 툭 뚫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제곱일 때는 x축에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0 이런 값일 거예요. 그죠? 도함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원함수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이럴 때만 마이너스네요. 그럼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플러스니까 올라가다가 움칠 또 올라가다가 얘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런 함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나마나 최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 극대값이 내가 최대값이 되겠죠. 어차피 극소값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아무 값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 1, 3, 4만 비교한 거고 0은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니에요. 그래서 0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끝값도 아니고 1하고 4가 양끝 값이고 그 다음에 0은 극대도 극소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가치가 없어서 비교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b-3a가 남고요. b-3a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원래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 b-27a이고요. 원래 함수에다 4를 대입하면 b가 남습니다. 자, 어떤 게 최소값일까요? a가 일단 양수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뺀 얘가 최소값 아닐까요? 얘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얘가 0입니다. 이렇게. 그럼 최대값이 9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9겠죠. 그죠? b에서 3a, a가 양수니까 얼마만큼 음수를 뺀 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뺀 게 최대값이겠죠. b가 9입니다.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b가 9면 a는 3분의 1이겠죠. 자, a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여기다 9 대입하면 a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9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양끝을 잘라낸대요. x만큼 잘라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여기 12-2x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양끝에서 x만큼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2x 잘라내고 이 똑같은 길이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나누기 2하면 6-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 모양을 그렸어요. 내가. 그죠? 여기 밑변의 길이 가로의 길이가 6-x 세로의 길이가 12-2x 높이가 x가 되는 이런 직립명체 상자가 됩니다. 부피의 최대값 그러면 얘 최대값 한번 봅시다. 부피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72 6으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x가 2일 때하고 x가 6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x가 6인 것이 가능합니까? x가 6인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럼 6-6 해가지고 가로의 길이가 0이 됩니까? 안 됩니다. x는 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x가 6인 것은 안 되고요. x가 2인 것은 되겠네요. 그죠? 그럼 x값은 2이네요. x값은 2이고 그때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할게요. 여기 2.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원래 함수에다가 얘 2, 여기 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8. 88에 64. 64겠네요. 부피는 64고 그럴 때 x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 6이 안 되는지는 알죠? 자, 5번째. 방정식과 부동식의 활용을 한번 볼게요.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 자, 방정식 fx가 0이다의 실근은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있니? 3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3차 함수는요. 그 다음에 fx와 gx가 같을 때 실근 뭐예요? gx라는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걔와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교점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 fx는 gx와 같다라고 해서 교점의 좌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일단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는요. 당연히 위로 올라오고 또 내려오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극대 극소가 다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극대값은 양수일 거고 극소값은 음수일 거고 아무튼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면 부호가 달라요. 하나는 x축 아래에 있고요. 하나는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3차식의 판별식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근과 다른 한식은이라면 이렇게 하나는 뚫고 지나가면서 하나는 이렇게 영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이렇게 하거나 밑으로 하나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극대든 극소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는 0이 나와요. 이렇게 중근인 애가 딱 이렇게 x축에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는 무조건 0이 나옵니다. 뭐가 양수이고 뭐가 음수이고 뭐 이런 건 따지지 말고 곱하면 무조건 0. 왜냐면 중근인 아이가 0에 걸쳐져 있으니까. 그죠? 중근인 아이가 0에 x축에 딱 걸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실근과 두 허근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x축을 한 점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이 위에만 있어. 극대든 극소든 다 양수인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 극대 극소가 다 음수이면서 한 군데서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면 아무튼 한 번은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죠? 세 번을 뚫거나 두 번을 뚫거나 한 번 뚫거나 아무튼 어쨌든 뚫고 올라가는 점이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허근이기 때문에 닿지 않는 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대든 극소든 둘 다 플러스에 있거나 이렇게 극대 극소가 둘 다 마이너스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수라도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양수.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수라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요. 특별히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이다, 영이다, 음수이다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06번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를 판단해 볼게요. 자, 그럼 3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2차 함수 가지고 판단할게요.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고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x가 0 또는 x가 2에서 만날 거예요. 자, 여기 0, 2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양수니까 올라가다가 음수니까 내려오다가 양수니까 올라갈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F0 한번 볼게요. F0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은 3이 나옵니다. 원래 방정식에다 대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했더니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군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되든 간에 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요. 하나는 양수에 있고 하나는 음수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양수인 지점에 3에 있고 음수인 지점에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x축에서 세 군데에서 만나겠다. 그죠?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다. 시근의 개수는 3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극대값, 극소값을 곱했더니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x축을 3번 통과하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208번 풀어봅시다. 얘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 중근과 한 실근일 때, 한 실근과 두 허근일 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대, 그리고 극소를 곱했을 때 음수겠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양수니까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음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근과 한 실근. 그러면 어딘가에 한 실근이 있을 거고, 중근, 여기 0인 애가 있겠죠. x축에 딱 접하는 애. 중근, x축에 딱 접하는 애랑 어떤 다른 한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극대랑 극소를 곱하면 0이겠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요. 얘는 극대가 0이니까 극대랑 극소랑 곱하면 0이겠죠. 얘는 0일 겁니다. 극대 극소 곱이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한실근과 두허근. 자, 팍 뚫고 올라가면서 극대극소가 다 허근이라서 둘 다 위에 동동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죠. 극대극소가.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다 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팍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극대극소가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극대극소를 곱했을 때 얘는 플러스 플러스 또 플러스 마도 플러스 얘는 양수일 겁니다. 극대극소의 값이 양수. 극대극소 곱이 0.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일단 미분할게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극대극소 값이 하나는 x가 마 3일 때 하나는 1일 때입니다. 어떤 게 극대고 어떤 게 극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x가 마 3일 때 값이 뭔지가 중요해요. 원래 함수에다 x 대신에 마 3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7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함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서로 다른 세 식은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에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 곱했을 때 음수다 이런 조건을 쓸 겁니다. 그러면 곱해볼게요. a 플러스 27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5가 음수다. 얘는 뭐예요? 4, 2값 찾는 거죠. a의 범위 작은 수, 큰 수 a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극대극소가 곱했을 때 0이면 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겠죠. 그죠? 왜냐면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극대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됩니다. 그럼 해보세요. 실제로 a 플러스 27 곱하기 a 마이너스 5 극대 극소. 어떤 게 극대 극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0이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7이거나 또는 a가 오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7 a 마이너스 5일 때 곱했을 때 양수면 되겠죠. 얘는 양끝 값이죠. 가장 자리 값이죠. a 있고 a 큰 수, a 작은 수. 작은 거보단 더 작고 큰 거보단 더 큽니다. 이렇게 답이 정해지겠습니다. 자, 210번 한번 봅시다.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대요. 그럼 얘는 함수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 이거 뭡니까?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양근? 어떻게 되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일단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찾을게요. 자, 일단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앞 플러스 d, 앞 마이너스 d.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에요.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한 개 음근이래요. 그럼 음수 쪽에 이렇게 하나 팍 뚫고 올라가야 되고요. 양수 쪽에 이렇게 두 개가 뚫고 지나가야지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값이고 플러스 1일 때는 극소값이겠네요. 자, A값의 범위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X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Y가 양수에 있어야 되겠죠. 밑으로 지나가지 않죠. 위로 지나가야지만 이렇게 양의 두 군이 생길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럼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볼게요. 0, 마이너스 0, 플러스 A가 여기 양수 쪽에 만나니까 양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A가 양수 그죠? A가 양수 이런 거 하나 찾아냈고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양수다 요거 하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극대값 A 플러스 2 하고 극소값 A 마이너스 2 곱했는데 뭐가 되면 돼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값 마이너스 2부터 A가 이 사이값이에요. 그런데 A가 이러면서 동시에 이래야 되니까 공통근 뭡니까? 공통인 범위.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공통인 범위가 이거죠. 이 사이다 라고 결정하려고 그랬더니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 개의 음근과 양의 중근. 그럼 한 개의 음근, 음수 쪽에서 팍 뚫고 올라가고
양수 쪽에 이렇게 딱 걸쳐야 되겠죠. 그러면 극대값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인 거 맞고요. 극소값은 여기에요. x축에 딱 걸쳐야 돼요. 하나의 중근이라면서요. x축에 딱 걸쳐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조건으로 풀어야 됩니까? 극소값이 0이다. 극소가 뭐예요? x 대신에 1 대입한 게 극소죠. 그럼 a-2가 0이다. 그럼 얼마여야 돼요? 아, a가 2겠죠. 극대 극소 곱한 것도 0이잖아요. 응? a 플러스 2, a-2 이거 곱한 것도 0이에요. 그죠? 극대 극소 곱한 게 0이다. 이게 조건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2인데 얘랑 겹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얘만 찾고 얘는 찾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의 양근이니까 여기서 파악하고 양수 쪽에서 파악하고 뚫고 올라가야 돼요. x축에 탁 뚫고 올라가야 되고 얘 두 개의 허근이니까 밑에서 두 개, 극대, 극소도 둘 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허근이었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허근이었으면 여기 음수 쪽에서 팍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한 개의 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플러스 쪽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지워주고 요거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는 뭘 봐야 되죠? 얘는 일단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둘 다 음수니까 극대랑 극소 곱했을 때 음수여야 된다. 이 조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그렸던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경우, 그죠? 극대 극소가 다 양수여도, 그죠? 아니 여기는 잘못했네요. 여기 아니고 둘 다 양수여도 양수고 이렇게 둘 다 음수여도 음수겠지만 양수겠지만 요 조건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안 돼요. 그럼 뭐만 봐야 되느냐? 아, 극대값이라도 극대값이 이렇게 양수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죠? 제일 큰 값이 여기 x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대값이 x축 아래, 즉 0보다 작아야 해요. 극소값이 작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극대값만 작으면 극소값은 당연히 그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극대값만 작으면 극소값이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극대가 a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2가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극대 극소 곱해가지고 양수이다 이런 조건은 왜 쓸 수 없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이렇게 아무리 극대값이라고 해도 여기 0보다 작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서 얘가 답입니다. 요거 210번 잘 풀어두고 잘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머릿속에 콱 박아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미분을 이용한 부등식의 증명 방법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또는 작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죠? 일단 0보다 크다 라고 하려면 제일 작은 값이 뭐예요? 최소값. 최소값이 0보다 크다만 증명하면 돼요. 그럼 최소값 말고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클 거예요. 최소값.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큰데 어떻게 나머지가 0보다 안 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증명하고 싶다.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요. 제일 큰 애가 제일 큰 애, 최대값이 0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럼 최대값, 제일 큰 애가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값들은 자연스럽게 0보다 작겠죠. 그죠? 그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아요. 그죠? 얘가 증가함수, fx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죠?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면 출발점인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죠?
얘가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큽니다. 나머지는 다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라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전체값이 0보다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라면요. 감소하는 함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발점을 확인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점점 감소할 거니까 출발점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 출발점이 당연히 최대값이겠죠. 그죠? 출발점이 최대값이겠죠. 그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212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제곱 함수가 항상 양수래. 그러면 얘는 최고차 항이 어때요? 최고차 항이 플러스 1인 4제곱 함수니까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그죠? 아예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얘는 뭐만 관찰해 보면 돼요. 어떻게 함수가 생겼던지 간에 최소값이 0보다만 크면 전체값은 0보다 크겠죠. 그죠? 최소값이 뭐예요? 극소값이 최소값인 그래프들이죠. 이 극소값이 최소값인 그래프들이잖아요. 그러면 극소값을 찾기 위해선 뭘 찾아야 됩니까? 프라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도함수를 구할게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그럼 4로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3차식 인수분해 할게요. 이렇게 앞에 제곱 플러스 앞뒤 플러스 뒤에 제곱. 얘가 0이 되는 값. x가 a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뒤에 값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얘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x의 제곱 플러스 ax 얘 반의 제곱 썼다 뺐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되고 뒤에 4분의 4a 제곱에서 4분의 1a 제곱 빼면 4분의 3a 제곱. 그죠? a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했으니까 양수. 양수에서 양수 곱하면 양수.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양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얘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 특히 얘는 0보다 큰 어떤 값. 그럼 여기서 하나 팍 x축에 0이거나 0보다 큰 값. 그러면 a에서 하나 팍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구분이 안 되네요. a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실수인 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a에서 이렇게 팍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반드시 a여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음수다가 a를 기준으로 여기는 음수다가 계속 양수예요. 그죠? 계속 양수예요. 어디 움찔하는 구간 없이 계속 양수예요. 그럼 여기 하나만 음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감표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극소값일 거고 이 극소값이 내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들은 다 0보다 클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극소값인 거 전체적인 값에다가 원래 그 부등식 값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a의 4제곱 x 대신에 a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3이 양수이다. 그죠?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마3으로 나누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앞 플러스 뒤 앞 마이너스 뒤 되는데 얘가 다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가 왜 마이너스로 나누고서는 부등호 방향 안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야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양수이기 때문에 응? 얘는 양수죠. 그러면 a의 값 음수인 a의 값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양변 얘는 없애고 얘는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a의 제곱 플러스 1은 어차피 양수일 거라서 양변을 a 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얘는 그냥 의미 없고 요거 두 개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a 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 치고 그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요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 x의 세제곱 여기서는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될 거고 뒤에 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니까 딱 0일 값은 x가 a일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0인 애는 얘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얘는 x가 2 이상인 범위, 모든 실수가 아니고요. x가 2 이상인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항상 0보다 크대요.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네요.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0이 되는 값 도함수의 해가 2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런데 보세요. x가 2 이상인 구간에서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선택받을 수 없죠. 그럼 x가 2 하나만 선택받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2일 때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2보다 클 때는 양수예요.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라고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2보다 클 때 보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다 보지 않아도 돼요. 아, 증가하고 있는 함수네요. 그럼 어차피 x가 2일 때 값이 최소값이겠네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다 0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부등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a가 양수. 넘기면 a가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2보다 큰 구간에서 라는 요 포인트 요거를 잘 잡아서 여기 요렇게 증가하는 구간에서만 보니까 여기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증가하니까 다 0보다 크겠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도 한번 볼게요. 속도와 가속도. 자, 미적분학을 만든 위대한 수학자 뉴턴. 자, 얘는 미적분학을 탄생시킨 속도, 가속도의 문제로 기항한다. 미적분학이 과학에서 속도, 가속도를 계산하다 보니까는 탄생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수직선 위, 수직선 위에서 위치를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치가 A에서 만약에 B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게요. 그죠? 위치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얘 평균 속도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그죠? 위치의 변화량. 그럼 시간에 따른 어떻게 하면 됩니까? dx dt죠. 그럼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요거 델타 x 델타 t 그죠? 그럼 t 값의 증가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평균 변화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위치를 즉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거. 그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뭐냐면요. 일단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일단 속도. 그죠? 속도. 시각 t에서의 속도. 걔를 이렇게 합니다. 아까 뭐였어? 속도가. 위치 미분한 거였죠. x 델타 x t 값의 변화량 분의
x값의 변화량. 걔가 속도였죠. 근데 시간을 즉 분모를 0에 가깝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는 얘는 거의 0에 가까워? 그럼 순간적인 속도, 그게 가속도예요. 어느 한 점에서 순간적인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팍 하고 힘을 줘서 변하느냐, 그게 가속도네요. 그럼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죠?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게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를 순간적으로 팍 올렸을 때가 엑셀레이터를 팍 밟을 때 뿅 하고 나가는 그게 가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순간적으로 빡 하고 미분해서 그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것. 즉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것을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것을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은, 그죠? 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나,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팍 밟는 그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t가 t에서 가속도는 여기 델타 t분의 속력인데, t가 점점 0으로 갈 때, 즉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순간적으로 한 점에서의 미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미분의 역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른다. 자, 219번 문제 볼게요. 시각 0에서 2까지의 평균 속도. 그죠? 그리고 위치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위치. 그죠? x값의 변화량. 그 위치값의 변화량.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값의 변화량. 그것을 평균 속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평균 속도. 그러면 시간 0에서 2까지 E-0. 그리고 F2-F0. 위에 있는 거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24. 그 다음에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 이렇게 되겠죠.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얼마예요? 16. 그래서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위치의 평균 변화율.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위치의 평균 변화율. 자, 그 다음에 시각 t가 1일 때 속도와 가속도. 속도는 뭐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죠?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속도고, 그 다음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니까. 그죠? 그러면 미분할게요. 첫 번째 식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죠. 근데 t가 1일 때래요. t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2. 그러니까 얼마예요? 9네요. 그죠? 속도는 9.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에서의 가속도잖아요. 1을 대입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 방향 바꾼대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추는 척 하면서 방향을 탁 틀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면서 방향을 틀어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 얘는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 잠깐 있어야 됩니다.
속력이 0이 되면서 뒤로 팍 돌아야 되겠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 그래서 속력이 0이 되는 그때의 시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속도가 0이 됩니다. 속도 뭐예요? 어떻게 뭐가 속도예요? 얘죠. 속도식이 얘죠. 마이너스 3 t의 제곱 한번 미분한 거 위치 미분한 게 속도 12 얘가 어떻게 된다? 딱 0이 되는 순간 그럼 뭡니까? 양변을 마삼으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t의 제곱이 4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그죠? t는 시간인데 마이너스 뭐 2초 이런 거 있습니까? 마이너스 1시간 이런 거 마이너스 2시간 없겠죠. 그래서 그때의 t값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1번 봅시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위에서 초속 5m로 똑바로 위로 던졌대요. 그럼 똑바로 위로 던졌습니다. 내가 그림이 표현이 이렇지만 똑바로 위로 던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립시다. 똑바로 위로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위로 뿅 하고 던져서 위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겠죠. 똑바로 위로. 얘도 좀 안 이쁘다. 똑바로 위로 쫙 올라갔다가 똑바로 톡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고 그 h가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h가 이렇다고 정해져 있어요. 너네 보고 식 구하라고 안 합니다. t가 1일 때 속도와 가속도. 그럼 속도 어떻게 구해요? 미분하면 되겠죠.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5. 그 다음에 또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t가 1일 때 t 1 대입하십시오. 그럼 속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당연히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될 거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가속도. 더 이상 뭐 1 대입할 t가 없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얘는 가속도는요.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터 퍼 초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죠? 미터 퍼 초의 제곱. 단위가 이래요.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 주세요. 여기서는 뭐 단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우리 오늘 과학이 아니고 수학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가속도는 원래 시간을 제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해요? 최고 높이가 어딘데요? 최고 높이가 여기잖아요. 그죠? 최고 높이가 여기면 운동 방향을 바꾸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가는 이 순간. 그죠?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갑자기 속도가 0이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0이 되는 듯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0인 구간입니다. 속도가 0이다. t가 얼마예요? t가 2분의 1이겠죠. 그때의 시각 t는 2분의 1초. 그리고 그때의 높이 어떻게 구해요? 원래 식에다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1 제곱 4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0 계산하면 4로 통분해서 4분의 마이너스 5 4분의 40 그 다음에 4분의 10 계산하면 4분의 45 3 곱하기 4분의 10 맞죠? 4분의 45 미터 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진 순간의 속도. 땅에 떨어졌으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빵이 되겠죠. 그럼 얘가 빵이 되는 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높이가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로 양변을 나눌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 그러면 t가 0 또는 t가 0 또는이 아니고 t가 2 또는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초 이런 건 없죠.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 없으니까 t는 2. 그러면 그때 땅에 떨어질 순간의 속도. 그럼 v에다 뭘 대입하라? 2 대입하라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2 플러스 5. 그러면 그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요거 구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율 볼게요. 어떤 변화율? 어떤 양이 빨리빨리 변하면 변화율이 큰 것이고 어떤 양이 천천히 변하면 변화율은 작은 것이다. 그 변화율은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변화율. 리미트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의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이 궁금하면 길이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율은 미분하라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키가 165, 그러니까 1m 65인 학생이 지상에서 3m 높이의 가로등, 그죠? 여기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등, 번쩍번쩍 가로등 이렇게 있습니다. 3m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매분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분 90m의 속력으로 걸어갈 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는 이 아이보다 훨씬 앞에 있겠죠. 그죠? 원래 등 바로 밑에 있던 그림자가 조그마다가 얘가 앞으로 그 가로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죠? 그럼 비율을 구할게요. 두 개의 삼각형으로 닮음으로 구할게요. 여기 요런 삼각형 하나. 그리고 밖에 있는 이렇게 큰 삼각형 하나. 닮음으로 푸겠습니다. 큰 삼각형. 높이 대 밑변은 쬐끄만 삼각형. 높이 대 y-x 밑변. 그죠? 자,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분배해서 문제를 풀면 1.35y는 3x. 그럼 y는 1.35분의 3x. 양변에다 100을 곱해서 약분하면 y는 9분의 20x. 이렇게 됩니다. 식 구해놨어요. y는 9분의 20x라는 식을 구해놨습니다. 1분에 90m를 가죠. 자, 첫 번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1분에 90m로 가니까 t분 후에는 90t만큼 가겠죠. 그죠? 매분. 그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x로 이렇게 했죠. 움직인 거리가 x였으니까. x 대신에 뭘 넣으면 됩니까? t분 동안 90m씩 움직인 거리. 그죠?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여기 90t를 대입하면 되겠죠. 왜? 학생이 움직인 거리가 x였는데 얘는 1분에 90만큼 움직인대요. 90m씩 t분만큼 움직인 거. 그죠? 결국 거리 대신에 그 거리를 대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90t를 대입하면 y는 200t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구해내는 것까지 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는 200t.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인 거리. 그죠?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에 대해서 미분합니까? 우리는 t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죠. 그러면 dy를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200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0이 됩니다. 200. 그죠? 그러면 얘는 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터 퍼 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미분했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y를 그냥 미분할 수는 없잖아요. y를 dy, dt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미분했더니 200이 나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1 곱하기 dy, dt예요 원래. 그죠? y 미분하면 1이니까. y를 일단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했더니 1밖에 안 남는데 얘는 뒤에다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아, dy를 d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t가 사라지고 200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 그림자 길이 내가 아까 그림에다가 여기 그림자 그려놨죠. 무시무시하게 내가 이렇게 큰 그림자 그려놨죠. 그 그림자의 길이는 얘죠. 그죠? 얘 그림자 얘. 얘의 변화율이 지금 궁금한 거죠. 그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y-x로 두면
그거를 L로 둘게요. 그 L의 변화율을 우리가 보고 싶어서 DL, T에 대한 변화율, DT. 이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Y가 얼마예요? 아까 Y는 200T였고 200T. 그 다음에 X는요. 구해놨잖아요. X는 뭐였어요? 90T. 그죠? X 대신에 90T. X가 90T인 거죠. 200T에서 90T를 뺐어요. 응? 그럼 얼마예요? 110T죠. 그래서 L은 110T. 양변은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L을 미분하면 1 곱하기 L을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L을 붙여주고 T 미분하면 그냥 110만 남죠. 그죠? 얘도 미터 퍼 분. 이렇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뭐다? 아, 이쪽에 y였는데 t랑 같이 취급해서 미분했어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t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는데 내가 y를 미분해서 1만 남겼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얘는 1L을 미분해서 1만 남겼어요. 그런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였는데 내가 L을 미분했습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dy dt, dl dt 얘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죠. 얘가.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인 거죠. 앞에 뭐 dy dt가 답이 아니고 dl dt가 답이 아니고 뒤에 붙은 이런 아이들이 답인 거죠. 자, 오늘요. 되게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120페이지 229번까지 푸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오늘로 우리가 미분은 다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적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적분이 미분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랬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